10월 3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4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내일 방북길에 오릅니다. 인천과 경기에 남북교류사업 보따리가 풀리는 전기가 마련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석탄을 떼는 영흥 화력발전소 가동을 억제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조치가 추진됩니다. 인천, 경기, 서울, 충남 4개 시도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인천 남동구가 서창 물빛공원 갯골 환경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갯골 퇴적물을 걷어내고 갈대숲을 정비해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시기가 올 12월에서 내년 7월로 미뤄지면서 주민 반발이 커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시장이 사퇴 진화에 나섰지만 한 번 깨어져 버린 시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 지하철 3호선 대화에서 국파발 구간 운행이 3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고향 시민들이 대체 교통편을 찾느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이 열린다는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천일보로 문을 엽니다. 경기판 1면 종합 그리고 인천판 1면과 2면 종합면에 걸쳐 두루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에 이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내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방북길에 오른다는 소식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내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1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인천과 경기 지역이 아시다시피 접경 지역인데요. 남북 교류 사업의 보따리를 얼마나 만들어서 풀어올지 이 부분이 핵심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판 1면과 2면에 인천 관련 남북 교류 사업 소식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우선 UN 녹색기후기금 GCF 본부가 있는 인천시의 경우에는 이 남북 교류 사업에 있어서 녹색기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북한의 각종 자연재해와 북한의 환경 이런 부분을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교류 사업을 펼쳐볼 만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인천판 2면 보시면 인천이 서해 평화 시대를 맞아서 범정부 추진체계 참여 기구를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인천을 평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는 내용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 톱 기사 보시겠습니다. 주로 석탄을 떼고 있는 영흥 화력발전소, 영흥화전의 가동을 억제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그런 행정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어제 이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와 충청남도가 충남 부여에서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은 미세먼지가 없는 이 탈석탄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인데요. 인천의 경우에는 이 30년 이상 된 낡은 영흥화전의 조기 폐기와 친환경 연료 전환에 노력을 하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영흥화전의 경우에는 최대 출력의 20% 정도를 축소하고 그러니까 가동을 억제시키고요. 1호기와 2호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천 남동구가 서창 물빛공원 객골 환경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서창 물빛공원 일대에는 이 드넓게 객골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바닷물이 1년에 한 6차례 정도 만조를 이루는데, 문제는 이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 평상시에는 이 객골 수로에 쌓여 있는 퇴적물, 그리고 갈대밭에서 악취가 풍기고 있어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가 이 서창 물빛공원 일대의 객골 환경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최근 실시 설계 용역을 마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이면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9명꼴로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서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찬반 논란이 인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난달 27일 주식회사 K스탯 리서치에 이 도정 여론조사를 의뢰했더니 응답자의 91%가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요. 특히 응답자 가운데 93%는 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경기도는 일단 올해 이 안성병원에 시범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 시범 결과를 봐가면서 내년부터는 경기도 의료원 산하의 6개 병원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구면 경기 메트로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김포 도시철도 개통 시기가 당초 올해 12월에서 내년 7월로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포 도시철도 지연 개통 논란에 대해서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물 건너간 올 12월 개통은 받아들이되 내년 7월에 반드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그리고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올 연말 개통을 약속했었는데 내년 7월로 미뤘는데 그것까지 믿을 수 있겠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특단의 행정감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침 고양 시민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지하철 3호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화에서 구파발까지 구간 운행이 3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 대체 교통편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이 코레일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큰 혼선과 함께 불만이 고조가 됐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지면을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현 안양시장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측근들이 제주도 서귀포 한 포장마차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최 시장의 이른바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 포장마차 행 의혹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포장마차에는 2014년 4월 19일 최대호 안양시장이라고 적힌 서명이 발견된 곳인데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장이 지난 5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과 글을 게시하면서 최 시장의 제주도 포장마차 행 진실 공방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최 시장이 안양시장에 당선되면서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이번 포장마차 무단 침입 사건을 계기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입니다. 인천일보는 최 시장 측근들의 포장마차 무단 침입, 그리고 이들의 제주도 행위 최 시장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녹취 등 사실관계를 보도해 왔는데요. 최 시장 측은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나 반론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안양 시민과 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막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회부 김장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들의 포장마차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A씨 등 전직 안양시 간부 공무원 2명 그리고 동행했던 모 지역 언론사 기자 1명 등 모두 3명을 현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포장마차에 어떤 의도를 갖고 무단 침입했는지, 3명 외에 다른 동행자는 없었는지, 범행에 앞서 사전 모의나 사주한 사람은 없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포장마차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포장마차 주인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주인은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달 14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관할 서귀포 경찰서는 이들의 얼굴이 찍힌 CCTV 영상과 포장마차 침입에 앞서 주인과 나눴던 휴대전화 음성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안양 동안경찰서도 이필훈 전 안양시장 측이 지난 8월 최대호 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피의 고발인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해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오는 12월 13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측근들의 제주도 포장마차 무단 침입에 따른 경찰 수사 등으로 다시 급부상한 최대호 안양시장의 세월호 참사 며칠 후 제주도 포장마차행 의혹. 그런데요, 이 최 시장 측이 스스로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천일보는 최 시장 측근들이 그동안 잠잠해졌던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누군가 써놓은 사인을 훼손할 의도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혹은 배제하고 포장마차 무단 침입 사실, 최 시장 측근들의 제주도행 지시 부문, 최 시장이 제시한 증거에서 의문점이 있는 대목 등을 팩트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밤 최 시장 측근들이 포장마차에 무단 침입한 모습이 찍힌 CCTV와 최 시장 지시로 제주도에 갔다고 하는 말하는 측근들의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은 인천일보가 의도했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 최 시장 측 스스로가 자초한 것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최 시장 지시로 측근들이 제주도에 갔던 것인지, 왜 포장마차에 무단 침입까지 해야 했는지 그 내막은 최 시장 측이 설명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대호 안양시장이 공개한 반박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는 대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시청자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 시장은 자신의 제주도행 행적 의혹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을 조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최 시장이 조문했다고 밝힌 안양시 공무원이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관계자는 인천일보와 통화해서 2014년 4월 19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구조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지만 그날 최 시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 시장이 그 당시 안양시 수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가 세월호 피해 당사자였기 때문에 아픔을 같이 하며 조문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진술입니다. 또 최 시장이 공개한 2014년 4월 19일 일정표를 보면 오전 10시 반 장학증서 수여식, 낮 12시 직원 자녀 결혼식, 오후 2시 알뜰시장 방문 등이 있는데요. 사진 등을 통해 당시 최 시장의 공식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오전 10시 반 장학증서 수여식이 유일합니다. 더욱이 최 시장이 공개한 시장 관용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2014년 4월 20일 하루 동안 총 175km를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날 공식 일정은 낮 12시 반 안양 호평성당 한마음잔치, 오후 1시 안양지역 상공인 모임, 오후 2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안양 원정 경기, 오후 3시 안양 감리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오후 7시 한마음선언 점등식 등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일정은 원거리인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축구 경기여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제외한 공식
행사들은 안양시청 반경 6km 안에 있는 곳들입니다. 4월 20일 하루 동안 무려 175km를 운행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이런 의문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최대호 안양시장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9일에 제주도에 다녀왔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말씀하신 핵심 의혹을 풀어줄 당사자는 최대호 안양시장 본인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천일보는 최 시장이 2014년 4월 19일 제주도에 갔었고 서귀포 포장마차에 들러 사인도 했다고 하는 그 어떤 내용도 확정에 명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도하면서 최 시장의 보다 진정성 있는 해명을 기다리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최 시장 측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 시장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인천일보를 상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며 시의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도 수차례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시정 업무 추진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인천일보를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인천일보는 미확인 사실을 보도한 바 없습니다. 최 시장 측근들의 제주도행 포장마차 무단 침입과 이에 따른 경찰 조사, 최 시장 지시로 제주도에 갔다고 하는 측근들의 녹취 파일 등은 엄연히 존재하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손으로 뽑힌 민선 시장이 시의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촬영한 일상적 취재 활동이 업무 방해라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국회의원이나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활동 모습을 취재하고 촬영하는 행위도 모두 업무 방해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의회에서 출석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 업무 방해다. 이렇게 했다는 거군요. 네, 그동안의 취재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끝으로 취재 기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네,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던 2014년 세월호 참사 불과 며칠 후 현직 시장이 제주도 포장마차에 있었는지 사실 무근의 오해인지 여부가 이번 의혹 사건의 핵심입니다. 녹취 내용대로 최 시장이 측근들을 제주도에 보낸 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풀어서 시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까면 깔수록 양파 껍질처럼 나오는 의문과 물음표. 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명쾌하게 규명돼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김장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0월 3일) 수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 10월 27일 토요일 살아 숨쉬는 승기천을 걷는 여유 식전 행사 및 다양한 환경사랑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 선착순 접수 중.
2018년 가을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제2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 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함께합니다.